세상에는 시간을 비껴간 채 박제되어 버린 도시가 있습니다. 이탈리아 남부의 푸른 바다를 내려다보던 찬란한 도시 폼페이는 서기 79년 8월에 어느 평범한 오후,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도 신비로운 운명과 마주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 도시를 죽음의 도시라 부르지만 기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곳에는 우리가 미처 몰랐던 뜨거운 삶의 흔적들이 층층이 쌓인 화산재 아래 고스란히 숨쉬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시메스파크 코리아와 함께 2000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시간의 문을 열고 폼페이의 마지막 하루를 조심스럽게 따라가 보겠습니다. 서기 79년의 폼페이는 로마 제국에서도 손꼽히는 부유하고 세련된 휴양 도시였습니다. 거리에는 화려한 대리석 기둥이 줄지어 서 있었고 갓 구워낸 빵 냄새와 포도주 향기가 광장을 가득 채웠으며 사람들은 대욕장과 원형 경기장에 모여 인생의 즐거움을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당시 폼페이 시민들은 베수비오 산이 자신들을 파멸시킬 괴물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그저 비옥한 토양을 선물해주는 인자한 이웃으로만 여기고 있었죠. 하지만 대지 깊은 곳에서는 이미 거대한 재앙이 숨을 죽인 채 지상으로 솟구칠 틈만을 엿보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미세한 진동이 감지되고 우물의 물줄기가 말라가기 시작했지만 일상의 활기에 취해 있던 폼페이는 그 불길한 경고를 가벼운 자연의 변덕으로 치부하고 말았습니다. 운명의 8월 24일 오후 1시 무렵 정적을 깨뜨리는 거대한 폭음과 함께 하늘이 두 쪽으로 갈라졌습니다. 베수비오 산의 정상에서 솟구쳐 오른 거대한 연기 기둥은 순식간에 태양을 가리고 낮을 밤으로 바꾸어 버렸으며 하늘에서는 비가 아닌 뜨거운 경석과 화산재가 눈처럼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현장을 목격하고 기록으로 남긴 소플리니우스는 그 구름은 마치 거대한 소나무와 같았다고 묘사하며 공포에 질린 사람들이 머리에 베개를 묶은 채 필사적으로 도망치던 비극적인 풍경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쏟아지는 화산재의 무게는 건물의 지붕을 무너뜨렸고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은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절규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진정한 공포는 화산재가 아닌 뜨거운 바람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시속 100km가 넘는 속도로 산비탈을 타고 내려온 화산. 최설류는 섭씨 300도가 넘는 살인적인 열기를 품은 채 도시 전체를 덮쳤습니다. 그 뜨거운 숨결이 닿는 순간 생명체는 비명을 지를 틈도 없이 그 자리에서 박제되어 버렸으며 어떤 이는 아이를 품에 안은 채 어떤 이는 신을 향해 기도하는 자세로 영원히 깨지 않는 잠에 빠져들게 됩니다. 기록은 이 순간을 인간의 의지가 자연의 거대한 힘 앞에 얼마나 무력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처절한 증거로 기록하고 있으며 불과 몇 시간 만에 찬란했던 도시 폼페이는 수미터 두께의 화산재 아래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박제된 시신만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남긴 기록은 그들이 우리와 얼마나 닮아 있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폼페이의 담벼락 곳곳에는 당시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수많은 낙서들이 남아 있습니다. 사과를 파는 이여, 당신의 친절에 감사한다는 소박한 인사부터 누구누구는 여기서 사랑을 나누었다는 은밀한 고백까지 2000년 전의 폼페이는 오늘날 우리가 사는 도시와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이 낙서들을 통해 당시 폼페이 사람들이 정치적 권리에 관심이 많았고 유명한 검투사들에게 열광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러한 기록들은 역사책 속에 박제된 이름들이 아닌 우리와 똑같이 웃고 떠들며 일상을 즐기던 뜨거운 인간의 숨결을 느끼게 해줍니다. 폼페이의 거리는
미식가들의 천국이기도 했습니다. 유적지에서는 오늘날의 패스트푸드점과 유사한 식당들이 대거 발견되었죠. 기록에 따르면 당시 서민들은 집에서 요리하기보다 거리의 식당에 모여 따뜻한 수프와 치즈, 그리고 갓 구운 빵을 사 먹는 것을 즐겼습니다. 화산재 덕분에 타지 않고 고스란히 보존된 빵덩어리 위에는 제빵사의 이름과 함께 이 빵은 최상품이다 라는 자부심 섞인 문구까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빵 한 덩어리는 비극이 닥치기 직전까지도 누군가의 식탁 위에서 따뜻한 온기를 내뿜었을 것이며, 우리는 그 평범한 빵을 통해 재앙이 앗아간 것이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 수만 명의 소박한 행복이었음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부유한 귀족들의 저택으로 들어가 보면 당시 로마의 예술적 극치를 보여주는 화려한 모자이크와 벽화들이 우리를 압도합니다. 특히 수백만 개의 작은 돌을 이어붙여 만든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모자이크는 2000년 전의 기술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정교한 역동성을 보여줍니다. 귀족들은 자신의 권위를 과시하기 위해 집안 곳곳을 신화 속 이야기들로 채웠지만, 그 화려한 그림들이 그려지던 순간에도 지하의 거대한 불길은 점점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이토록 정교한 예술과 잔인한 파괴가 한 장소에서 만났다는 사실은 폼페이가 가진 가장 비극적이면서도 예술적인 아이러니라 할 수 있습니다. 폼페이 시민들은 스포츠와 오락에도 열광적이었습니다. 2만 명을 수용할 수 있었던 거대한 원형 경기장에서는 매일 검투사들의 혈투가 벌어졌고, 관객들은 자신이 응원하는 검투사의 이름을 벽에 새기며 환호했습니다. 트라키아 출신의 셀라두스는 소녀들의 가슴을 설레게 한다 는 낙서는 당시 검투사들이 오늘날의 스포츠 스타와 같은 인기를 누렸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하지만 그 뜨거웠던 함성 소리는 한순간에 화산재의 침묵 속에 묻혀버렸고, 승리와 패배가 교차하던 경기장은 이제 바람 소리만이 감도는 고요한 유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경기장의 텅 빈 좌석을 바라보며 영원할 것만 같았던 승리의 영광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폼페이의 비극 속에서 가장 가슴 아픈 기록은 미처 대피하지 못한 채 서로를 품에 안고 발견된 이들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발굴 조사 중 발견된 두 연인의 석고상은 뜨거운 화산, 최선류가 들이닥치는 그 짧은 순간에도 서로를 놓지 않았던 인간의 깊은 유대감을 보여주며 많은 이들에게 깊은 슬픔과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또한 거대한 대저택의 지하실에서 발견된 수십 명의 시신들은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장소가 오히려 자신들의 무덤이 되어버린 잔인한 역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록은 그들이 손에 쥐고 있던 귀금속과 열쇠, 꾸러미를 통해 죽음의 문턱 앞에서도 끝내 내려놓지 못했던 세속의 미련을 조용히 비추고 있습니다. 도시의 외곽도로나 성문 근처에서는 탈출을 시도하다가 화산재의 무게에 짓눌려 멈춰버린 수레와 가축들의 흔적도 발견되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당시 폼페이 시민 중 일부는 바다를 통해 탈출하려 했지만 거세게 요동치는 파도와 하늘에서 쏟아지는 뜨거운 돌덩이들 때문에 결국 해안가에서 최후를 맞이해야 했습니다. 당시 함대를 이끌고 구조에 나섰던 데플리니우스 역시 자욱한 가스와 열기를 견디지 못하고 친구의 품에서 숨을 거두었으며, 그의 죽음은 타인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숭고한 용기의 기록으로 남아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찬란했던 폼페이는 역사 속에서 완전히 지워진 채 무려 1700년이라는 기막인 잠에 빠져들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곳에 도시가 있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렸고, 그 위로는 무심한 세월이 흘러
농부들이 밭을 일구고 포도나무가 자라나는 평범한 대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땅속 깊은 곳, 두꺼운 화산재층 아래에서는 그날의 고통과 비명이 공기가 차단된 채 박제되어 있었으며 16세기 말 운하공사를 하던 인부들에 의해 우연히 발견될 때까지 폼페이는 인류가 보존한 가장 거대하고도 슬픈 타임캡슐로 남아 있었습니다. 19세기 고고학자 주세페 피오렐리는 발굴 도중 아주 기묘한 현상을 목격하게 됩니다. 화산재층 사이사이에 사람의 형상을 한 빈 공간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죠. 그는 이 빈 공간에 석고를 부어넣는 혁신적인 방법을 구안해냈고 마침내 2000년 전의 공포가 우리 눈앞에 그 생생한 형체로 부활하게 됩니다. 석고를 뚫고 나온 그들의 모습은 참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한 남자는 계단 아래 웅크린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한 여인은 아이를 감싸하는 팔을 끝내 풀지 않았으며 심지어 주인의 곁을 지키던 개조차 고통에 몸부림치며 굳어버린 채 발견되었습니다. 이 석고상들은 단순한 유물이 아니라 갑작스러운 재앙 앞에 마주선 평범한 사람들의 가장 솔직하고도 처절한 마지막 증언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폼페이의 유적은 우리에게 소리 없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부유한 귀족의 대저택부터 서민들의 소박한 빵집까지 그들이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일상과 부귀영화는 자연의 거대한 노후 한 번에 이토록 허망하게 무너져 내렸음을 말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끔찍한 재앙이 있었기에 우리는 2000년 전 로마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음식을 먹으며 누구를 사랑했는지를 오늘날 가장 생생하게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폼페이는 죽음의 기록인 동시에 역사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강렬한 삶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폼페이의 일상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들의 종교적 믿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도시 곳곳에서 발견된 가정용 제단인 라라리움은 로마인들이 집안의 수호신에게 매일 기도를 올리며 가족의 안녕을 빌었던 성소였습니다. 하지만 베수비오 산이 폭발하던 그날 그들이 섬기던 신들은 침묵했습니다. 벽화 속의 평온한 신상들은 뜨거운 화산재 아래로 천천히 가라앉았고 사람들은 신의 분노가 아닌 자연의 거대한 섭리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습니다. 이러한 종교적 기록들은 절대적인 힘 앞에 선 인간의 나약함과 죽음이라는 공포를 이겨내기 위해 무엇인가에 매달려야 했던 인간의 가련한 본성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발굴 기술은 단순한 유물 발굴을 넘어 유전자 분석과 고해상도, 스캔을 통해 당시 사람들의 비밀을 하나씩 밝혀내고 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폼페이인들은 현대인과 마찬가지로 치아 관리에 매우 신경을 썼으며 비만이나 고혈압 같은 성인병을 앓기도 했다는 흥미로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처럼 과학이 복원해낸 폼페이의 일상은 2000년이라는 시간의 간극을 넘어 그들과 우리가 같은 고민을 하고 같은 음식을 즐기던 같은 존재임을 확인시켜줍니다. 그들이 남긴 뼈 한 조각, 치아 하나조차도 이제는 역사의 소중한 증언자가 되어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폼페이의 거리는 미식가들의 천국이기도 했습니다. 유적지에서는 오늘날의 패스트푸드점과 유사한 테르모폴리움이 대거 발견되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당시 서민들은 집에서 요리하기보다 거리의 식당에 모여 따뜻한 수프와 치즈를 즐겼습니다. 화산재 덕분에 파지 않고 고스란히 보존된 빵덩어리 위에는 제빵사의 이름과 자부심, 섞인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빵 한 덩어리는 비극이 닥치기 직전까지도 누군가의 식탁 위에서 온기를 내뿜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평범한 빵을 통해 재앙이 앗아간 것이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 수만 명의 소박한 행복이었음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부유한 귀족들의 저택인 비티의 집이나 파운의 집으로 들어가 보면 당시 로마의 예술적 극치를 보여주는 화려한 모자이크와 벽화들이 우리를 압도합니다. 수백만 개의 작은 돌을 이어붙여 만든 정교한 작품들은 2000년 전의 기술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역동적입니다. 귀족들은 자신의 권위를 과시하기 위해 집안 곳곳을 신화 속 이야기들로 채웠지만 그 화려한 그림들이 그려지던 순간에도 지하의 거대한 불길은 점점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이토록 정교한 예술과 잔인한 파괴가 한 장소에서 만났다는 사실은 폼페이가 가진 가장 비극적이면서도 예술적인 아이러니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폼페이라는 거대한 타임캡슐을 뒤로하고 다시 현재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가슴속에 남은 그날의 뜨거운 바람은 쉽게 잊히지 않을 것입니다. 박제된 채 굳어버린 사람들의 간절한 손짓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의 손을 한 번 더 잡으라고 속삭이는 듯합니다. 시간이 멈춰버린 도시 폼페이가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유산은 화려한 금은부화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범하고도 위대한 일상의 가치일지도 모릅니다. 깊은 밤, 베수비오 산의 그림자 아래 잠든 이들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매일 아침 여러분이 맞이할 평범한 하루가 오늘 나눈 이야기보다 더 소중하게 느껴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폼페이의 화려한 겉모습 뒤에는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욕망과 은밀한 사연들이 숨쉬고 있었습니다. 도시의 좁은 골목길을 따라 들어가면 발견되는 수많은 유곽과 그 벽면을 가득 채운 노골적인 벽화들은 당시 로마인들이 얼마나 파격적이고 자유분방한 성문화를 가졌는지 보여줍니다. 루파나레라 불리는 이 구역은 전 세계에서 몰려든 상인들과 군인들로 밤낮 없이 북적였습니다. 그들이 남긴 음란한 낙서들과 고백들은 현대 고고학자들에게 로마 사회의 가장 어둡고도 솔직한 이면을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머지않아 닥쳐올 재앙은 꿈에도 모른 채 육체적인 즐거움과 포도주 향기에 취해 마지막 축제를 즐기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즐거움의 중심에는 검투사들이 있었습니다. 폼페이 원형 경기장에서 피를 흘리며 싸우던 검투사들은 당시 로마 여인들에게 오늘날의 아이돌 못지않은 인기를 누렸습니다. 발굴된 낙서 중에는 검투사 켈라두스가 밤의 여인들을 잠 못 들게 한다는 문구도 발견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검투사들의 숙소에서 발견된 귀족 여인의 시신입니다. 그녀는 화산이 폭발하던 그 긴박한 순간에도 가족을 떠나 자신이 흠모하던 검투사의 곁을 지키다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비극적인 재앙조차 꺾지 못한 이 금지된 사랑의 기록은 박제된 도시가 간직한 가장 인간적이고도 처절한 비밀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재앙의 현장에는 인간의 모습뿐만 아니라 그들이 사랑했던 동물들의 흔적도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것은 주인의 집을 지키다 쇠사슬에 묶인 채 굳어버린 개의 석고상입니다. 이 개는 뜨거운 화산재가 들이닥치는 순간에도 도망치지 못하고 고통스럽게 몸부림치며 주인을 기다렸습니다. 또한 폼페이의 저택 대문 바닥에서 흔히 발견되는 개조심이라는 뜻의 카베, 카넴 모자이크는 2000년 전 사람들도 우리처럼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여기고 아꼈음을 증명합니다. 말없이 주인을 따랐던 가축들과 반려동물들의 마지막 순간은 폼페이의 비극을 더욱 입체적이고 슬프게 만듭니다. 도시의 시장 바닥에서는 당시의 경제활동을 짐작하게 하는 수많은 동전과 장부들이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화산재 속에 보존된 과일과 채소들의 형태입니다. 무화과, 포도, 올리브 등은 비록 검게 탔지만 그 본래의 모양을 잃지 않았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폼페이는 기름진 토양 덕분에 최고의 와인을 생산하는 기지였으며 이곳의 포도주는 로마 전역으로 팔려나갔습니다. 상인들은 자신의 상품을 홍보하기 위해 벽면에 세련된 광고 문구를 적어 넣었고 소비자들은 물건의 품질에 대해 신랄한 비평 낙서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런 역동적인 경제활동의 흔적은 폼페이가 단순히 죽은 자들의 무덤이 아니라 생기 넘치는 상업도시였음을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시간이 흘러 베수비오산은 다시금 평온한 모습을 되찾았지만 고고학자들은 여전히 땅속 깊은 곳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찾아내고 있습니다. 과학의 렌즈로 들여다본 폼페이는 더 이상 멈춰버린 유적이 아니었습니다. 스캔 화면 너머로 되살아난 그들의 숨결은 이제 우리에게 2000년이라는 시간을 뛰어넘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 따스한 손길이 화산재 아래 굳어버린 지 2000년이 지났지만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유골이 아닌 누군가의 소중했던 삶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 따스한 손길이 화산재 아래 굳어버린 지 2000년이 지났지만 폼페이의 골목은 여전히 우리에게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제 화려한 광장을 지나 당시 평범한 시민들의 숨결이 가장 진하게 남아있는 뒷골목과 그들의 은밀한 일상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폼페이의 진정한 얼굴은 거창한 기념비보다는 사람들이 매일같이 거닐던 좁은 길목과 그 길목에 남겨진 소박한 흔적들 사이에 숨어 있습니다. 도시의 북쪽, 신비의 저택이라 불리는 곳은 시내의 소음에서 한 발 물러나 고요한 숲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곳의 벽면을 가득 채운 붉은색 벽화들은 당시 유행했던 비밀스러운 종교의식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림 속 인물들의 눈빛은 마치 2000년 뒤의 우리를 꿰뚫어 보는 듯 생생합니다. 그들은 매달 정해진 날, 해가 지는 저녁 7시 무렵 이곳에 모여 자신들만의 신을 찬양하며 영생을 꿈꿨을 것입니다. 화산이 폭발하던 그 순간 이 벽화 속의 신들은 그들에게 어떤 위로가 되었을까요? 벽화에 새겨진 정교한 붓터치는 비극적인 운명 앞에서도 예술을 통해 구원을 얻고자 했던 인간의 본능적인 갈망을 묵묵히 보여줍니다. 발길을 돌려 도시의 공설 목욕탕으로 향해 봅니다. 고대 로마인들에게 목욕은 단순히 몸을 씻는 행위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정치적 담론이 오가고 새로운 소문이 퍼져나가는 사회의 심장이었죠. 오전 10시 무렵부터 하나둘 모여든 시민들은 뜨거운 증기 속에서 로마 제국의 번영을 논했습니다. 발굴된 목욕탕 벽면에는 여기서 누군가 소중한 반지를 잃어버렸다는 안타까운 분실 신고부터 누구의 연설이 훌륭했다는 소소한 감상까지 당시 사람들의 생생한 소통의 흔적들이 가득합니다. 그들은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근 채 어제 보았던 검투사 경기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을 것이고 다가올 선거에서 누구를 지지할지 은밀하게 속삭였을 것입니다. 이러한 평화로운 일상은 오후 1시 배지가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파괴의 순간보다 그들이 남긴 기록의 가치에 주목해야 합니다. 폼페이의 상하수도 시스템은 당시 로마의 기술력이 얼마나 정점에 달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나무로 만든 관을 통해 도시 전역으로 흐르던 물은 부유한 저택의 분수를 적시고 서민들의 갈증을 달래주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폼페이의 수리 전문가들은 오전 8시부터 도시 곳곳의 수로를 점검하며 이 거대한 생명선을 유지했습니다. 화산재는 이 정교한 파이프라인조차 그날의 모습 그대로 멈춰 세웠습니다.
끊겨버린 물줄기는 한 문명의 화려한 종말을 상징하듯 유적지 바닥에 차갑게 박제되어 있습니다. 도시의 경제를 지탱했던 상업지구로 발길을 옮겨봅니다. 폼페이는 지중해 해상무역의 거점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항구에 도착한 배들은 이집트의 곡물과 스페인의 포도주를 실어 나갔습니다. 시장통의 벽면에는 물건값을 흥정하던 상인들의 거친 낙서와 정교한 회계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한 상점의 바닥에는 이득은 곧 기쁨이다 라는 문구가 모자이크로 새겨져 있는데, 이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풍요를 꿈꾸는 인간의 마음은 다르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상인들은 오후 3시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도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그들의 욕망과 열정이 가득했던 시장 거리는 이제 화산재가 만들어낸 거대한 침묵 속에 잠겨 있습니다. 그들의 식생활 또한 놀라울 정도로 풍족했습니다. 발굴된 탄화된 음식물들을 분석한 결과 폼페이인들은 돼지고기, 양고기는 물론이고 지중해의 신선한 해산물과 무화과, 올리브를 즐겨 먹었습니다. 특히 저녁 8시 무렵 시작되는 귀족들의 연회는 자정이 넘도록 이어졌고, 그들은 누운 채로 시중을 받으며 예술과 철학을 논했습니다. 연회장의 테이블 위에는 은재 식기들이 찬란하게 빛났고 이국적인 향신료의 냄새가 공기를 채웠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식탁 위로 뜨거운 재가 떨어지기 시작했을 때 그들이 누렸던 모든 미식의 즐거움은 단 몇 시간 만에 참혹한 고통의 기억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식탁에 남겨진 반쯤 먹다 남은 빵과 과일들은 그들이 얼마나 예기치 못한 순간에 삶을 중단당했는지를 생생하게 증언합니다. 우리는 이제 폼페이의 외곽도로, 이른바 죽은 자들의 거리라 불리는 묘역을 지나게 됩니다. 로마인들은 죽은 자들을 도시 밖에 모셨지만 그들의 무덤은 산자들의 집만큼이나 화려하고 장엄했습니다. 길을 지나는 행인들에게 자신의 업적과 가문의 영광을 알리기 위해 비석에는 매우 상세한 일대기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한 비석에는 나는 비천한 노예로 태어났으나 스스로의 노력 끝에 이만큼의 부를 이루었고 도시를 위해 봉사했다는 자부심 섞인 고백이 적혀 있습니다. 2000년 전에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기억의 영속성은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을 삼킨 화산재 덕분에 완벽하게 완성되었습니다. 오전 9시에 눈부신 햇살이 비석을 비출 때마다 무덤 속 주인공들은 여전히 살아있는 시민들과 대화를 나누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도시의 주택 구조를 더 깊이 들여다보면 로마인들의 철저한 계급의식과 그 속에 숨겨진 인간적인 고뇌를 엿볼 수 있습니다. 저택의 정문인 파우케스를 지나면 나타나는 중앙정원. 아트리움은 외부인들에게 주인의 위엄을 과시하는 장소였습니다. 이곳의 바닥은 화려한 모자이크로 장식되었고 지붕의 열린 공간을 통해 쏟아지는 빛은 집주인의 권위를 한층 더 높여주었습니다. 반면 집안 깊숙한 곳의 페리스트림은 오직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은밀한 휴식처였습니다. 부유한 귀족들은 오후 2시에 뜨거운 태양을 피해 이곳 그늘진 회랑에서 시를 읊거나 철학을 논했습니다. 발굴된 기록은 한 귀족 여인이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가장 아끼던 진주 목걸이를 챙기려다 복도에서 쓰러진 긴박한 상황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탈출을 도우려던 노예의 유골도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죽음의 문턱 앞에서는 주인과 노예라는 신분의 굴레도 아무런 의미가 없었음을, 겹쳐진 그들의 유골은 침묵으로 웅변합니다. 이제 우리는 폼페이의 가장 신비로운 장소 중 하나인 점성술사의 집으로 향합니다. 이곳에서는 수정구슬과 정교한 부적들, 그리고 미래를 점치던 도구들이
대거 발견되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고대 로마인들은 매일 오전 1시와 2시 사이 하늘의 별자리를 보며 자신의 운명을 점치곤 했습니다. 그들은 닥쳐올 재앙이나 사업의 성패를 별의 움직임을 통해 미리 알 수 있다고 굳게 믿었죠. 하지만 정작 자신들의 도시가 멸망할 운명에 처했을 때 그들이 의지했던 별들은 짙은 화산재 구름 뒤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인간이 가진 지식과 믿음이 거대한 자연의 섭리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지를 이 유물들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점성술사의 탁자 위에 흩어진 기묘한 도구들은 비극이 닥치기 전까지도 사람들이 얼마나 자신의 미래를 붙잡고 싶어 했는지를 보여주는 서글픈 흔적입니다. 폼페이의 경제를 지탱했던 또 다른 거대한 축은 바로 세탁소 산업이었습니다. 당시 로마인들은 양털옷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을 사회적 지위의 상징으로 여겼으며 이를 위해 도시 곳곳에는 플로니카라 불리는 대형 세탁소들이 즐비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세탁소 일꾼들은 오전 7시부터 모여들어 거대한 통 속에서 빨랫감을 발로 밟으며 고된 노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사용한 세제는 놀랍게도 인간의 소변을 수거하여 정제한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도시 길목마다 소변 수거용 항아리가 놓여 있었고 세탁소 주인들은 이를 관리하는 대가로 국가에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발굴된 한 세탁소 벽면에는 우리 조합원 율동은 정직한 후보인 누구를 지지한다는 당당한 선거 낙서가 남아 있습니다. 이는 당시 노동계층이 단순한 일꾼을 넘어 도시의 정치를 움직이는 강력한 이익 집단이었음을 시사합니다. 그들의 땀방울이 배어있는 작업장 유적은 화려한 로마 제국의 이면에 이토록 치열하고도 독특한 서민들의 경제활동이 존재했음을 묵묵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폼페이의 교육 시스템 또한 오늘날의 관점에서 매우 흥미로운 지점들을 시사합니다. 부유한 집안의 아이들은 오전 7시 무렵부터 그리스 출신의 노예교사에게 수사학과 철학, 기하학을 배웠습니다. 반면 평범한 서민의 아이들은 노천시장의 한쪽 구석이나 광장의 계단에 앉아 글자를 익혔습니다. 발굴된 수많은 낙서 중에는 아이들이 공부하기 싫어 투정을 부린 내용이나 칠판, 대신 벽에 연습한 알파벳들이 가득합니다. 비극이 닥치기 직전까지도 아이들은 미래의 행정관이나 상인을 꿈꾸며 밀랍, 판 위에 철필로 글을 새겼을 것입니다. 화산 폭발은 그들의 꿈을 순식간에 앗아갔지만 그들이 남긴 서툰 글씨체는 배움에 대한 인간의 원초적인 갈망을 증명하는 소중한 흔적으로 남았습니다. 교실 구석에서 발견된 아이의 작은 가방과 필기 도구들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배움의 고통과 즐거움은 다르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이야기는 폼페이의 발굴을 둘러싼 숨겨진 비화와 고고학적 미스터리로 이어집니다. 18세기 초 폼페이가 처음 세상에 드러났을 때 발굴 현장은 마치 보물찾기 전쟁터와 같았습니다. 당시 나폴리 국왕은 발견되는 모든 진귀한 물건들을 자신의 궁전으로 가져가길 원했고 이 과정에서 수많은 벽화가 훼손되고 귀중한 기록들이 소실되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인부들은 더 가치 있는 보물을 찾기 위해 이미 발견된 조각상을 부수거나 행정 기록물을 버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9세기 중반 주세페 피오렐리가 발굴 책임자로 부임하면서 상황은 반전되었습니다. 그는 유물을 단순히 캐내는 것이 아니라 그 유물이 발견된 위치와 맥락을 기록하는 현대 고고학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그는 화산재 속에 남겨진 기묘한 빈 공간의 비밀을 풀어냈습니다. 그 공간에 석고를 부어넣자 2000년 전 마지막 순간을 맞이했던 사람들의 고통스러운 표정과 근육의 떨림까지
그대로 되살아났습니다. 피오렐리의 이 혁신적인 아이디어 덕분에 우리는 단순한 유적지가 아닌 살아있는 인간들의 비극적 서사를 마주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폼페이의 공공생활을 지탱했던 또 다른 거대한 축은 바로 물의 관리였습니다. 당시 로마인들이 누렸던 문명의 이기는 오늘날의 관점에서도 경이로운 수준입니다. 도시 곳곳에 설치된 공공분수대에는 오전 9시부터 하루 종일 맑은 물이 솟구쳤습니다. 이 물은 나무로 만든 정교한 파이프를 통해 도시 전체로 공급되었죠. 하지만 비극적이게도 이 정교한 시스템은 화산 폭발 당시 뜨거운 이물질로 가득 차버렸습니다. 물을 길러왔던 아이들이 분수대 옆에서 굳어버린 모습은 가장 찬란했던 기술이 가장 참혹한 순간에 멈춰버렸음을 상징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상수도 관리인들은 매일 오전 11시 무렵 수압을 점검하며 도시의 생명선을 지켰지만 땅속에서 시작된 거대한 울림 앞에서는 그 어떤 기술적 장치도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끊겨버린 수도관 속에는 그날 아침까지 흐르던 물 대신 차갑게 식어버린 화산재만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지점은 폼페이 여성들의 역동적인 사회 참여와 그들이 남긴 강력한 삶의 흔적입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 여성의 권리는 법적으로 제한적이었으나 폼페이의 담벼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에우마키아라는 이름의 여성은 자신의 막대한 재산을 들여 광장에 거대한 건물을 지어 기증할 만큼 강력한 경제적 영향력을 가졌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대리석에 새겨져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도시의 중심에서 빛나고 있죠. 또한 시장의 상인들 중에는 강인한 생활력을 가진 여성들이 많았고 이들은 오후 2시에 분주한 시장통에서 남성 상인들과 대등하게 흥정하며 도시의 경제를 이끌어가는 한 축이 되었습니다. 선거 낙서 중에는 여성들이 특정 정치인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며 세력을 과시한 기록도 흔히 발견됩니다. 폼페이는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진보적이고 역동적인 여성들의 삶이 녹아있는 공간이었으며 화산재는 그들의 당당했던 사회적 발걸음조차 그날의 모습 그대로 보존해 두었습니다. 비극이 닥치기 전 자연은 여러 차례 인류에게 경고의 신호를 보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서기 62년에 발생한 대지진은 폼페이의 수많은 건물을 파괴했고 사람들은 이를 복구하기 위해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공사를 이어갔습니다. 폭발 당일인 서기 79년 8월에도 도시 곳곳에서는 무너진 벽을 세우고 화려한 벽화를 덧칠하는 망치질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전 10시 무렵 우물의 물이 갑자기 마르고 샹키숙의 가축들이 불안한 듯 울부짖었지만 사람들은 이를 그저 흔한 자연현상으로 치부했습니다. 그들은 무너진 집을 다시 세우며 더 나은 미래를 꿈꿨고 정오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 평화로운 오찬을 즐겼습니다. 2000년 전의 그들에게 재앙은 예고 없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일상의 분주함과 낙관 속에 교묘히 가려져 있었을 뿐입니다. 공사 현장에 남겨진 연장들과 반쯤 쌓아 올린 벽돌들은 그들이 얼마나 평범한 내일을 굳게 믿었는지를 보여주는 가슴 아픈 증거입니다. 폭발이 시작된 직후 폼페이의 하늘은 낮인데도 밤처럼 캄캄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저녁 6시가 채 되지 않았음에도 등불을 밝히고 길을 나섰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화산재와 돌비가 쏟아지는 소리는 마치 수천 대의 마차가 동시에 돌길을 달리는 것 같은 굉음이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머리 위에 베개를 얹거나 바구니를 써서 떨어지는 뜨거운 돌을 막으려 애썼습니다. 부유한 이들은 마차에 가재 도구를 싣고 서둘러 도시를 빠져나가려 했지만 좁은 골목길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이 절박한 탈출의 햇열 속에서 누군가는 떨어뜨린 동전 주머니를 줍기 위해 걸음을 멈췄고, 누군가는 두고 온 어린아이를 위해 다시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인간의 모든 본성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난 이 몇 시간의 기록은 폼페이의 골목, 구석구석에 석고상의 형태로 고스란히 박제되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헤매던 그들의 목소리는 이제 고요한 유적지의 바람 소리가 되어 우리 곁을 맴돌고 있습니다. 폼페이의 의료 시스템은 신앙과 과학이 기묘하게 결합된 형태였습니다. 아스클레피오스 신전 근처의 치유센터에서는 환자들이 잠을 자며 신의 계시를 받기를 기다렸고, 동시에 의사들은 예리한 메스와 집게를 이용해 실제 수술을 집행했습니다. 기록은 한 의사가 백내장 수술에 성공했다는 놀라운 사실을 전하고 있으며, 약초를 달여 만든 다양한 해독제 조제법도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매일 오전 11시 무렵 환자들의 상태를 살피며 생명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하지만 대자연의 거대한 심판 앞에서는 그들의 의학적 지식도 신을 향한 간절한 기도도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수술실 바닥에 흩어진 정교한 의료기구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환자를 포기하지 않았던 한 의사의 숭고한 사명감을 우리에게 소리 없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도시의 치안과 행정 또한 매우 체계적으로 관리되었습니다. 폼페이의 야간 경비대원들은 밤 10시부터 이튿날 새벽 4시까지 횃불을 들고 어두운 골목을 누비며 화재와 범죄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했습니다. 그들의 규칙적인 발자국 소리가 들리던 평화로운 밤은 베수비오 산의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영원히 멈춰버렸습니다. 화산 폭발 당시 행정관들은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시민들의 대피를 도우려 노력했습니다. 발굴된 공문서 보관소의 잔해 속에서는 마지막까지 도시의 질서를 유지하려 했던 그들의 절박한 기록들이 일부 발견되어 우리를 숙연하게 합니다. 그들은 쏟아지는 화산재 속에서도 행정용 인장을 손에 쥔 채 발견되었는데, 이는 공직자로서의 책임감이 죽음보다 깊었음을 보여주는 가슴 아픈 기록입니다. 현대의 고고학은 이제 보이지 않는 영역까지 파고듭니다. 지표 투과 레이더와 3차원 스캐닝 기술은 땅을 한 삽도 파지 않고도 화산재 아래 잠긴 건물의 구조와 내부의 유물들을 파악해냅니다. 기록은 최근 수행된 연구를 통해 당시 화산 폭발의 온도가 섭씨 500도를 넘었으며, 이로 인해 대부분의 시민이 고통을 느낄 새도 없이 순간적인 열 충격으로 사망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화산재에 서서히 질식해 죽었다는 기존의 가설을 뒤집는 충격적인 발견이었습니다. 과학은 이처럼 차가운 데이터로 2000년 전의 비극을 재구성하며 박제된 유골 뒤에 숨겨진 인간의 마지막 고통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냅니다. 또한 유전자 분석을 통해 폼페이 시민들이 그리스, 북아프리카, 중동 등 다양한 지역에서 온 이주민들의 후손이었음이 밝혀지며 폼페이가 진정한 의미의 국제도시였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화산재가 도시를 완전히 삼키기 전 최후의 순간까지 삶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들의 흔적은 우리를 숙연하게 합니다. 항구 근처의 창고 안에서는 수백 명의 시민이 모여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다 함께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들 곁에서는 마지막까지 꼭 쥐고 있었던 등불과 소중한 보석 상자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어떤 이는 벽에 자신의 이름을 새기며 누군가 기억해 주길 바랐고, 어떤 이는 사랑하는 이의 손을 잡고 조용히 기도를 올렸습니다. 새벽 4시 무렵 뜨거운 화쇄류가 도시를 덮쳤을 때 그들의 모든 고통과 희망은 찰나의 순간에 멈춰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남긴 절박한 손짓과 웅크린 자세는
200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생명의 소중함과 인간 존엄의 가치를 묵직하게 전달합니다. 이제 이야기는 폼페이의 예술혼이 어떻게 죽음을 넘어 영원히 남게 되었는지로 흐릅니다. 폼페이의 화가들은 정오의 밝은 빛 아래서 정교한 벽화를 그리며 도시의 아름다움을 기록했습니다. 그들이 사용한 강렬한 붉은색 안료는 훗날 폼페이 레드라 불리며 전 세계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화가들은 작업에 몰두하느라 베수비오 산의 척 폭발음을 듣지 못할 정도로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들이 마지막까지 붓을 놓지 않고 완성하려 했던 신화 속의 장면들은 이제 2000년의 세월을 견뎌낸 뒤 우리에게 고대인들의 판미적 열망을 고스란히 전달합니다. 그들에게 예술은 단순히 건물을 꾸미는 수단이 아니라 비극적인 운명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영원히 기억되고자 했던 인간 의지의 발현이었습니다. 폼페이의 예술가들이 남긴 이 강렬한 흔적들은 비극이 모든 것을 삼킨 뒤에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웅변합니다. 우리는 흔히 폼페이를 죽음의 도시라 부르지만 그 이면에는 마지막 순간까지 붓을 놓지 않았던 화가와 환자의 곁을 지켰던 의사, 그리고 가족의 손을 끝까지 놓지 않았던 평범한 시민들의 뜨거운 삶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남긴 벽화 속의 붉은 빛은 단순한 색채를 넘어 어떤 거대한 재앙 앞에서도 굴하지 않았던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력을 상징합니다. 이제 베수비오 산의 고요한 능선을 바라보며 이 긴 여정을 정리해봅니다. 2000년 전에 그들에게 허락되었던 평범한 하루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흐르고 있습니다. 오전 9시의 분주함과 정오의 활기, 그리고 저녁 8시의 평온함까지 우리가 무심코 흘려보내는 이 시간들이 누군가에게는 그토록 간절했던 마지막 희망이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폼페이의 비극은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경이로운 선물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합니다. 화산재 아래 잠들었던 수만 개의 이야기는 이제 박제된 과거를 넘어 우리의 삶 속에서 새로운 의미로 살아 숨쉽니다. 유적지의 차가운 돌길 위로 쏟아지는 달빛을 상상하며 당신의 곁에 있는 소중한 것들을 다시 한번 따뜻하게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폼페이의 기록은 여기서 멈추지만 그들이 전하는 생명의 메시지는 내일 아침 당신이 맞이할 찬란한 태양과 함께 계속될 것입니다. 깊은 안식과 함께 평온한 밤 되십시오. 당신의 소중한 하루가 폼페이의 연인들이 나누었던 그 따뜻한 손길처럼 평안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고요한 정적 속에서 당신만의 소중한 이야기가 매일 또다시 아름답게 시작되게 바랍니다.